안녕하세요. 부자의 곡간입니다. 여러분의 운은 점차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소띠에게 행운의 색상은 베이지와 골드색인데요. 이 두 가지 색상은 일상생활에서 소띠의 운세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지 색상은 소띠의 건강 운을 상승시키는 행운의 색으로서 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한 분위기를 조화시키고 내 상황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지색의 온화하고 안정적인 색상의 특성은 소띠에게 있어 평온함과 편안함을 주며 동시에 건강과 내면의 균형에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또한 황금색은 소띠의 2024년 재물을 부르는 행운의 색상이기도 합니다. 황금 색상 옷과 액세서리를 선택하면 소띠는 금전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 분위기를 더해 직장과 생활에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황금색은 햇빛 그리고 따뜻함, 긍정적인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행복감과 자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보통 베이지 색상은 따스하고 편안한 색인데 만약 소띠가 골드나 베이지 색상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베이지 색상의 양말, 허리띠를 착용하면 토, 흙의 기운에 힘입어서 더욱 힘있게 안정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 애군을 피하고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소띠는 일반적으로 베이지색과 황금색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금전, 즉 재물 운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며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평소 베이지색과 자주 접촉하면 침체된 장사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고 또한 자신의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위기 속에서 돌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신 주의할 점은 모든 것을 행운의 색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령 어두운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속옷이나 손수건으로 포인트만 주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띠 지인들에게 입 아프게 추천하는 행운의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으로 된 팔찌예요. 경제적인 상황만 허락하신다면 과하지 않는 선에서 남녀 구분하지 않고 금으로 된 팔찌를 착용하신다면 소띠에게 있어 최고의 개운템이 될 것입니다. 소띠가 가급적 피해야 할 색상은 뭘까요? 회색 컬러의 색상과 우중충한 색상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소띠는 풀이나 초원에 있으면 가장 편안한 동물이기에 콘크리트 색상과 같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어정쩡한 색상 계열은 내 스스로도 불안정하게 되며 소띠 주변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는 아침 일찍 양의 기운에 활동을 하는 동물이기에 가급적 에너지를 충전해줄 수 있는 색상으로 기운을 주면 더 좋은 운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라는 동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는 우직함과 성실함, 부지런함입니다. 소띠 사주의 대표적인 또 한 가지 특징은 진실함과 지구력입니다. 초년에 크게 돋보이진 않지만 성실함과 진실성, 끈기와 지구력으로 결국에는 중년 이후부터 자리를 잡고 말년에 성공하는 대기만성형 인재들입니다. 곁에 두면 도움받을 수 있는 띠들은 뱀띠와 닭띠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평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쥐띠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띠가 태어난 해에 따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세에 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97년 정축년 소띠생은 관대하며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축생은 충성심이 강하고 남을 배신하지 않아요. 역동적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삶에서 많은 노력을 꾸준히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친절함을 가져다 줘요. 아마 내 주변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들 중 하나가 정축생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가끔은 권력 욕심이 조금 있는 단점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감정의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정축생은 자신에게 너무 높은 자만심으로 인해 때때로 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옆으로 밀어낸다는 얘기인데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느끼면 인내심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잘 가다가도 한쪽으로 생각이 집중되면 공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정축생은 끈기, 의존성, 힘, 민족주의로 유명한데요.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정축생의 사람들과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정축생은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헌신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직업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1997년 띠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능숙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할 수 있고 고독을 좀 즐깁니다. 친구가 많진 않지만 그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고 이러한 우정에 많이 의지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다 지니고 있어요. 조용하고 근면하며 꾸준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에도 금세 적응을 잘하고 잘 해결해 나가요. 따라서 97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작업을 참을성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직한 성격과 충성심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85년 을축년 소띠생입니다. 을축생의 경우는 어찌 보면 부모 보기 약해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사주이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보람을 찾고 열매를 맺어가는 형국입니다. 을축생의 경우는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띠가 될 텐데 을축생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존심이 좀 강하고요. 이상이 높아요. 또한 우직하고 강한 의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성공하는 분들이고요. 꾸준히 노력하면 말년에 편안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 일확천금 같은 운은 당연히 없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을축생으로서요. 대기만성형에 해당이 됩니다. 당장이 힘들더라도 길게 앞날을 내다보고 꾸준히 정진하신다면 성공을 분명 쟁취할 수 있으십니다. 2025년 을사년에 나에게 들어오는 좋은 대운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의 소띠는 비교적 덜 엄격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띠보다는 더욱 민첩하게 행동하기에 사회적으로 비교적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실한 윤리적 자세로 인해서 남들의 존경을 받고 자신의 타고난 성격이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평무시하게 행동합니다. 어떤 고정된 사회체제 내에서 이해심을 가지고 행동하기에 다른 소띠보다는 훨씬 더 나은 노릇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산업체를 창설해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부와 명성을 쌓으면서 사회적 명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을축생은요, 추진력이 강해 자신의 잠재력을 크게 개발해 나갈 것이고 공존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기에 자신의 야심을 보다 큰 질서와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단결을 중시하면서 협동을 존중합니다. 소띠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띠가 바로 을축생입니다. 소띠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부모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직해요. 그러니까 하나면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옆을 잘 안 보고 그냥 우직히 내 길만 가는 거예요. 좋은 정보가 오든 뭐든 그게 필요 없어. 그냥 가요. 근데 이 을축년 소띠는 그런 소띠의 우직함과 그다음에 옆을 좀 볼 수가 있고 남들과 협동을 하면서 이득되는 것을 챙기고 그러면서도 앞만 보고 우직하니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이 소띠 중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어떻게 보면 소띠들이요 밝지가 않아요. 그냥 좀 묵묵하게 가는 그냥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장남 같은 스타일들이 많다 이거죠. 말수도 좀 적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을축년 소띠는 애교도 많고 사회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소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73년 개축년 소띠는 소띠 중에서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며 과묵함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생 고집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 않기로 한번 마음만 먹으면 웬만해서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말이 가볍고 앞서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상대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개축생의 성품은 겉과 속이 똑같기 때문에 남들도 그러하길 바라고 이빨림을 좀 싫어하는데요. 올 한 해 다시 기운이 살아나서 인생의 생기가 넘치고 마른 논에 물이 들어오는 형국으로서 운수대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가 될 것인데요. 기운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기세에 막힘이 없으므로 사업이나 직장, 가정 등에서도 성공을 거머쥐게 될 거예요. 창업, 투자, 확장, 신축, 집수리, 혼인, 여행 등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한 대길 운을 가지고 있고요. 이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소띠예요. 끈기가 있고 야심이 지독히 강한 유형의 소띠로 재물에 대해 영리하고요. 예리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물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서 여러 가지 일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서 일하고 자신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한데,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내 행보에는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961년 신축년 소띠는 부모 복이 약하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며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를 하는 외로운 신축생입니다. 올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재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올 한 해는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2025년을 대운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일을 무리하게 시도하면 자칫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조용히 무탈하게 지나가도록 마음을 좀 비우고 내 몸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잦은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건 직장의 상사 혹은 학교나 고향 선배라고 해도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는 일이 없어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온갖 희생을 각오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진 않습니다. 이게 잘 풀리면 대중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지만, 나쁘게 보면 흔히 말하는 속고집이라고 하는 아집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앞장서서 나간다고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나가진 않고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천천히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합니다. 다정다감한 성격은 못 돼요. 그러기에 남들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싶은 학자적인 취향과 클래식 음악, 미술 혹은 색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61년생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거짓은 없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을 믿어도 좋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61년 소띠들은 남녀노소 말수가 아주 적은 편이기에 그들의 말은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기보다는 우격다짐으로 처리하려 드는 단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머릿속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아지고 다툼도 자주 발생되는 것을. 내 생각을 내 가족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항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는 곳이 있으면 푹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은 단체의 광신자가 될 수도 있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황소처럼 저돌적인 61년생은 실패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인생의 대부분을 정말이지 근면하게 일해왔으며 항상 바쁘게 지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노년에 이르러도 쉬지 않고 일을 곁에 둘 것인데요. 일한 만큼의 보상도 항시 모자르다고 생각한 2024년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니 업무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고요. 이건 경기가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주변인과 갈등이 발생하는 가능성과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오래 일한 직장을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소띠는 고생에 대한 보상이 말년에 돌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띠예요. 꼭 금전이 아닌 자녀, 심신의 안정 혹은 건강 등에서도 편안해지는 것도 큰 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넓고 우직한 소띠는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베풀기보다는 넘치는 인정과 측은지심으로 남에게 주는 것이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띠가 도와주면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이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데, 초년복이 없어 고생은 많겠으나 말년으로 갈수록 복을 받는 띠가 바로 소띠라고 할 수 있어요. 무모하게 도전을 하지 않고요. 실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소띠로 태어나 못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해로 보는 운세는 개인의 사주보다는 신빙성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소띠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변인들의 말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좀 남들의 말도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보고 내 삶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했으면은 좀 수용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띠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